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오늘은 북커상 수상 작품이 이제 국내에 출간이 돼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말리의 7개 달입니다. 사실 이 작가가 시안 카루나 틸라카라는 발음도 좀 어려워요. 스리랑카 출신의 작가고 또 이 책 자체가 좀 스리랑카의 그 근현대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는 아니에요.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서구권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꺼운 또 스리랑카의 역사를 담은 책이 북커상을 받게 됐나, 이게 궁금해서 저도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7개의 달이라는 제목답게 이제 앞에 이렇게 달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어떤 분은 이 동그란 6개의 달과 여기 초승달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해서 7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6개고 뒷면에 보면은 초승달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달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이 운운한 걸 보면은 출판사에서 굉장히 표지를 전략을 잘 짜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겉표지를 벗기면요, 속지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인터내셔널 그 오리지널 커버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 어떤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다룬 뭐 어떤 다양한 군상을 표현하는 뭐 그런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의 약간 도깨비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기도 하고, 속지도 또 이 겉표지도 굉장히, 표지부터가 이제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작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75년생이고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대학을 가서 거기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뭐 호주, 영국, 뭐 여러 영미권 그 국가에 이제 글을 실기도 하고 또 기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첫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이제 이 스리랑카의 그 내전을 풍자한 소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초기작부터 이 작가는 꾸준히 이제 고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낸 이후에 2015년에 스리랑카의 정치를 풍자한 차이나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훌륭한 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원고를요 파기하고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저널리스트 영혼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필두로 해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이 저널리스트 유령을 주인공으로 죽은 자들의 잡담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작가는 어떤 고국의 사실을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게 영미권에 출간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출판이 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도랄지 스리랑카랄지 이런 곳에만 출간이 되다가 영국의 한 독립출판사에서 이 책을 눈여겨보고 그 책 내용과 좀 편집 방향을 약간 바꿔서 이 말리의 7개의 달이라는 작품으로 책을 내게 됐고, 이게 이제 작년에 영국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심지어 심사위원 만장일치 북커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말리의 7개의 달이지만은 그 전에 뭐 죽은 자들의 잡담이랄지 여러 제목들이 있었던 거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모아져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에 나올 만한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된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독특한 점은 시점이에요. 보통 그 소설들은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1인칭 시점,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하게 2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너는 말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너는 안내 카운터 뒤에 여자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시도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너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한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이하고 건조한 문체로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그 문장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지금 느낌으로 이 저자가
주인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다가 보면은, 네, 이 너는이라고 지칭하는 그 2인칭 시점에 좀 적응이 되면서, 이제 이 책의 그 서술을 따라가게 돼요. 시니컬하면서도 이제 건조한 문체가 이 작품의 특징이고, 왜 작가가 2인칭 시점으로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약간은 이 스리랑카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이 조금은 객관적인 느낌으로 견지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왼쪽, 오른쪽, 진보, 보수, 뭐 불교, 힌두교 두 가지로 대립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 이분법으로 나눈 세상을 객관적인 논조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주인공의 모습을 이 2인칭 시점이 대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이 작품 자체가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리라는 주인공이 사진 작가예요.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하면 르뽀 사진 작가인데, 그래서 여러 그 사진들을 찍어서 반군에게도 팔고 뭐 정부에게도 팔고 외신에게도 팔고 여러 곳에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요. 우선은 이 책의 시작은요, 주인공인 말리가 이미 죽었다는 설정이에요. 내 생으로 넘어가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계에서 깨어납니다. 이 중간계에서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고를 찾아야 되고, 다음에 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빛을 찾으면은 이제 다음 생을 가게 되는데, 이 말리라는 주인공이 왜 죽었는지 이유가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 역시도 자신이 왜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다음 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가가 영리하게도 누가 이 주인공을 죽였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이 사인이 정말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계속 읽게 되는 어떤 매력이 있는데요. 동시에 이 말리의 과거와 또 말리의 죽음을 추적하는 가족과 지인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있는 이 사후 세계, 이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가 약간 교차 편집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재미를 이렇게 더해 가는데, 세 번째는 스리랑카 역사예요. 이 스리랑카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거의 잘 몰랐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사실 스리랑카의 역사를 저는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에 그 역자의 후기가 있어요. 이 옹기니의 말을 보면, 네, 지금 이 챕터거든요.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스리랑카 지도도 나와 있고, 이 스리랑카의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내전으로 번진 그 스리랑카의 갈등, 또 뭐 폭동, 뭐,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이 역자의 후기를 먼저 읽고 스리랑카의 역사에 대해서 약간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읽는 게 오히려 좀 더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거를 끝에 읽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역자의 후기와 이제 여러 그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 이제 과거의 스리랑카는 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이 내전이 거의 30여 년간 진행이 되면서 완전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이 스리랑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류는 바로 이제 불교를 믿는 싱할라족인데, 이제 아주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과 이 싱할라족이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내전이 터지고, 이게 이제 27년 동안이나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망자가 UN 집계에 따르면은 대략 양쪽 합쳐서 8만에서 10만 정도 이를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어떤 부족과 종교 간의 그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이 작가는 스리랑카의 그 국민으로서 이런 현실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거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남는 게 뭐냐. 심지어 이 전쟁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온 뭐 유엔군이랄지 아니면 여러 다른 나라의 군인들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도 녹여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리라는 주인공은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였고 배우였던 이 소이사라는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괴한에게 납치가 당하고 다음날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죽은 채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심지어 경찰이었어요. 이 소이사의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이 경찰을 고발을 하는데 재판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요. 결국 어머니는 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04년에 제 세상을 등지게 되고 이듬해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무고로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건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도 이 뭐 5.18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민주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같지만은 않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작가의 서문이 있어요.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판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950년에 이 스리랑카에서는 판자촌과 빈민가를 코리아 와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의 한국은 콧대 높은 이 실론 사람들에게 빈곤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빈민국가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이뤄내고 또 어떤 케이팝을 비롯해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스리랑카는 내전으로 인해서 여전히 너무나 힘든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를 이제 부러운 그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을 썼고 또 언젠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판타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작가의 바람을 이 서문에 담았어요. 길고 복잡한 이 스리랑카 현대사를 응축한 소설이자 또 이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추적해가는 추리소설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이게 또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닌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정의란 무엇인지 선이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함해서 좀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커상을 수상한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초반부에는 좀 안 읽히지만 읽다 보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표범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유일하게 막 심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판타지와 또 이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저승 누아르를 제대로 한번 만끽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